안녕하세요. 이 뜻깊은 자리에 직업 건강 분야의 유일한 중대재해인 질식재해에 대해서 그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종화 부장입니다. 앞서 우리 김중호 교수님께서 질식재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을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질식재해 사례랄지 아니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우리 공단이랄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거 아니면 장비 사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질식재해 사례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산소 결핍이랄지 황화수소 중독이랄지 일산화탄소 중독,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역할, 질식재해 장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식재해 사례 산소 결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 이게 이제 발생한 건데, 인천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화조 청소 작업을 위해서 그 지하 벙커 내부로 내려갔다가 산소 결핍에 의한 사망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하다 사망한 게 아니고, 이 벙커에 내려가는데 보면 그 콘크리트 벽에 철제 사다리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다 녹이 쓸어 있습니다. 아까 이론적인 설명을 드릴 때 녹이 쓸었다는 건 산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내려가면서 바로 이제 호흡을 하니까 뚝 떨어진 거죠. 뚝 떨어진데 여기 측정 수치를 보시게 되면 측정 농도가 3.3에서 8.5%입니다. 대기 중에 산소가 21%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산소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119에서 와서 이제 구조를 한 거잖아요. 구조를 했는데 구조를 할 때 그냥 구조를 한 게 아니고 안에다 공기를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망을 하신 거죠. 그럼 저희 공단에서, 노동부나 공단에서 사망사고 조사를 나갈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 쓰러진 농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체기관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럼 바로 이제 반응이 오거든요. 산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경보가 울리면 이제 들어가지 않고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30년 동안 사망사고 조사를 많이 나가서 보면 거의 원인 결과가 똑같습니다. 제가 나간 사업장이, 조사 나간 사업장을 보면은 측정 장비나 환기팬, 그다음에 구출에 필요한 공기업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 사업장을 거의 못 봤습니다. 완전 전무하다는 뜻이죠. 이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산소 농도가 4 내지 6%면 40초 내에 사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게 3.8이었잖아요. 그것도 119에서 와가지고 공기를 투입했을 때 3.8이니까 실제는 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30초 이내에 사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거 제가 직접 조사를 나간 건데요. 그 경기도 화성에서 이제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이제 그 상수도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아침 9시에 교통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딱 가는데 편도 4차선 도로에 맨홀에 뚜껑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안전 방책이 없이. 가서 보니까 2명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신고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공기를 투입을 하고 구출을 했는데, 제가 오후 4시에 넘어서 조사를 나갔어요. 이제 사망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가서 딱 측정을 해봤더니 산소 농도가 9.8%였어요. 그럼 실제 이분이 쓰러졌을 농도는 더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안전공단에서 나가서 측정한 수치는 그거보다 더 안 좋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드릴 때 미생물 얘기했잖아요. 미생물. 섭씨 30도씨에서 생체 1kg당 1시간에 그 소비하는 산소 소비량을 보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200cc 정도 소모를 하는데, 미생물, 즉 아조토박터 같은 경우는 120만 cc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6,000배를 소모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에는 물이 약간 있죠. 근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미생물에 왕성하게 번식을 해서 여기 산소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9.8% 나온 걸로 이렇게 제가 이제 측정한 걸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그 리조트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조트면 이게 이제 휴양을 가면 우리가 보통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저게 고장이 났는데 이 시설하는 업체한테 요걸 좀 수리 좀 해달라. 그래서 수리하러 갔는데 원래는 저쪽에는 한반도 2호라는 맨홀에 고장이 났는데 실제 이분이 들어간 데는 그쪽이 아니고 요쪽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쓰러진 거예요, 이분이. 쓰러졌는데 그 리조트 관계자가 와서 보니까 쓰러져 있는데 처음에는 전기 판넬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거의 없고 그 맨홀 내부, 피트 내부 하단 부위에 보면 콘크리트 벽이 약간 시큼시큼하잖아요. 여기 물이 약간 스며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7월 달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이제 아까 미생물의 완강한 번식에 의해서 산소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측정 수치를 보시면 산소 농도가 3.1에서 6.3%예요.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냄새 색깔이 없으니까 이런 장소가 상당히 거느린 장도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2010년 7월 20일 날 측정했을 때는 산소가 2.4에서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6.3%까지. 상당히 대기 중에 산소가 20이니까 상당히 부족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공근로 꽃가꾸기 사업에서 이제 구리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참여하신 분이 수리하러 딱 들어갔는데 바로 쓰러지니까 또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두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이때도 보면 산소 농도가 2.9%예요. 2.9%. 이게 거의 산소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진짜 물도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런 내가 상당히 위험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종종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2.9% 나오고 물이 없잖아요. 그죠? 네, 다음은 이제 이게 산화에 관련되는 건데 아까 녹슨대에서 산화되면 산소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이론적인 거 설명을 드릴 때 여기도 보면 이제 바지선 같은 경우 이제 검사 수리 작업에 들어가는데 여기 계곡을 통해 들어가면 밑에 바닥을 보십시오. 약간 녹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들어간 순간 바로 쓰러지는 거죠. 근데 산소 온도가 11.6%. 이런 사고는 거의 1년에 한두 건씩 발생합니다. 선박에 한 사고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바닷물에 되게 되면 이제 그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녹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 2018년인가 그도 그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제 선박을 사러 이제 구매를 해서 갔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배를 둘러보는데 녹이 쓴 데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탄산음료에서 이제 탄산음료란 건 CO2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단순 질식제인데 여기는 이제 충북 청주에 있는 그 젖소 키우는 농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음료수가 탄산음료가 그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리로 만든 음료수입니다. 보리로만. 버리긴 아깝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이걸 이제 소 먹이로 쓰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피 저장 탱크에 그 노란 그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에 그 끝부분이 막혀 있었어요. 이걸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바로 쓰러진 겁니다. 쓰러졌는데 나중에 이제 구출하는 과정에서 하부에 보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구멍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위에 상부하고 이제 개구가 있어서 사고조사 나갔을 때 농도를 딱 재보니까 환기가 돼버리니 산소 온도가 19.5% 나온 거예요. 그래서 1km 떨어진 다른 인접 축사에 가서 한번 재현을 해보니까 산소가 2.8에서 10.9%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산가스가 나오는 장소도 밀폐 공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특히 구조물 용접할 때, 서스 용접할 때 우리가 아르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용접하고 나서 용접이 잘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크랙이 갔는지 안 갔는지 이렇게 이제 그 구조물 내부에 들어갔다가 안에 체류하고 있는 아르곤가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산소 부족으로 해서 산소를 피부로 한 사망사고 한 케이스가 이것도 거의 매년 한두 건 나다시피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걸로는 예전에 그
그 평택항 LNG에서 그 구종을 용접을 하고 나서 비파괴 검사를 하러 들어간 분이 3분이 사망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조사 나갔을 때는 이렇게 환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20.9% 정상으로 나온 그런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이제 황화수소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독과 질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식은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질식이고 중독은 그 물질 자체의 독성 때문에 사망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독은 그 농도가 ppm이지만 산소는 우리가 뭐 대기 중에 21%, 질소 78% 할 때 단위가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1%는 10,000ppm이기 때문에 ppm은 100만 분의 1 단위잖아요. 이게 퍼센트 단위는 어마어마한 농도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그 대구 성서공단 앞에 있는 그 자원 활용 그 공장 그 피트에서 그 청소하다 사망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올해. 여기도 보면 이 피트 내부에 들어가 청소 작업을 하는데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게차 운전수하고 그 피트 밖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구하러 내려갔다가 또 쓰러지고 해서 2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부상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측정 결과를 보면 황화수소 농도가 141에서 500ppm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수치 이제 자가반경 황화수소 측정한 그 측정기에서 농도하고 이게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근데 보면 아까도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보면 500ppm 이상이 돼야지 의식불명 사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100ppm 이하에서도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거의 100ppm 이상이 되면 거의 다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황화수소에서는 이 소다킨 이펙트 거품 효과가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가스 농도 측정기 센서 체기관을 그 밀폐 공간에 내리면 전혀 농도가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안전하다고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황화수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막걸리나 맥주, 탄산음료 아니면 샴페인 같은 경우 움직이지 않고 마개를 따면 기포가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흔든 다음에 마개 따면 팡 소리 나면서 솟구치잖아요. 그게 바로 소다킨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황화수소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장소에 정화조나 오폐수 처리장, 돈분 집수소 이런 데서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업하기 전에. 그러면 들어가서 휘젓고하면 이제 그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서 기다란 막대기를 이용해 넣어서 휘저어 봐야지 들어가서 청소할 때 그 과정을 재현하면 측정을 해야지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5월 하순하고 5월 중순경에 경북 군위하고 경기 여주에서 2명 외국인 근로자가 4명이 사망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양돈 농장에도 외국인이 많이 근무를 합니다. 좀 약간 냄새도 나기 때문에 그 2명 중에 4명이 사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경북 군위에서 난 그 사례가 되겠는데, 이 보시면 이게 이제 돼지 돈분, 똥하고 오줌이 모이는 이건 그 집수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 결과가 500ppm 이상이에요. 거의 사망이죠. 2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부상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그 KBS에서 안전대한민국 재래 약속이라고 해서 제가 25분 정도 촬영한 게 발표가 됐는데 3분 정도로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측정까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제로의 약속.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여름철 일터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사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제로맨이 갑니다. 평택에 있는 그 양돈 농장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차원이 다른 구원과 느낌이 와요. 잠깐만요. 지금 어디 가세요? 저요? 네. 정화조
안전 좋은 거 말이야. 정화조, 오폐수 처리조, 집수 같은 밀폐 공간에서는 유기물 부패가 심해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아니 제로민이 이렇게 안전 보호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충분히 착용했고 충분히 더운데 여기다 뭘 더 착용을 한다고요? 야, 정화조 청소하는데 이만한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 장비 꼭 기억하세요. 알고 계셔도 실천이 안 되니까 아이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거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저희가 또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실습을 한번 해봐야죠. 해보시죠. 일단 해놓고. 제로맨이 직접 착용해 보는데요. 자, 느낌이 어때요? 넣가스. 그럼 이거 잠그면? 네. 안 나오고. 열면? 이렇게 들어가면 가스가 아무리 있어도, 이거 뭐, 안전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예, 유독가스에 노출될 염려가 없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저깁니까? 합니다. 여기도 집수조입니다. 집수조는 밀폐 공간으로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데요. 꽉 찼어요. 막 찼어요. 괜찮은데요?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더라고요. 예, 뭐 이대로라면 이거 마스크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측정 한번 해보시죠. 한번 측정을 해보시죠. 예. 이게 작업 복합가스 공간은 응급 측정기라고 일산화탄소 해서 산소, 30ppm 이하, CO, 황화수소와 황화수소, 가연성 가연성 가스 가스를 잴 수 10ppm 있는 이하, 그런 산소 농도 이게 이제 18에서 세기관 23.5%를 연결해서 유지해야 이제 안전합니다. 자, 보세요. 의외죠? 산소가 집수조의 정상이고 유해가스와 산소 0으로 농도가 나와요. 적정 움직이지 수치네요. 않을 때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까? 예. 아, 여기서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소다킨 이펙트는 거품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 이 집수 안에 분분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판을 이렇게 나오죠. 가스 농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가스가 전혀 측정이 안 됩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 청소를 하던 할 때 보면 가스가 순간적으로 그 솟구치게 돼요. 그리고 고농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망이 될 수가 있죠. 오, 돼지 자, 분뇨를 보세요. 휘저으며 측정해보니 금세 경보음이 울립니다. 소리 나죠? 경고 막 울리잖아요. 황화수소와 산소, 이제 이게 가연성 가스의 490 수치가 얼마까지 빠르게 올라가요. 오르고 지금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죠? 490 얼마. 이러면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그맨 강성범 씨가 막 중간에 무서워가지고 뒤로 훔쳐갑니다. 이렇게. 이게 한 100ppm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근데 죽어요? 400ppm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 거의 뭐 그 10분 이내에 사람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집수조에서 작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환기팬을 돌려 내부 공기를 환기합니다.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밀폐 공간 내 공기 상태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필요시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교육 내용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제 이게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목장입니다. 스리랑카 근로자가 목장에 이렇게 이제 그 조그만한 정화조가 있는데 이 바가지로 내려가가지고 이거 별로 침전물이 별로 없는데 이걸 퍼서 여기다 이제 담는 거죠. 이 통에다. 담는데 바로 쓰러진 거예요. 농장주가 들어가서 사망한 케이스. 그래서 2명이 사망을 했는데 소다캔 이펙트를 모르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제조사를 나가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황화수소가 3 내지 6ppm이잖아요. 그럼 이 농도에서 사람이 안 죽거든요. 그죠? 이 소다캔 이펙트를 모르고 이제 측정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 영덕에서 아마 추석 앞두고 그 오징어 수산 업체에서 한 10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아마 이제 이게 청소를 하려고 했나 봐요. 했는데 그 맨 처음에 이제 베트남 근로자가 이 집수조 들어가서 점검한 중 쓰러진 거죠. 장화 신고 들어가니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가스가 나니까 소다킨 이펙 때문에 바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던 집수조 밖에 있던 태국 근로자 3명이 또 연달아서 구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4명에서 안에서 허우적대니까 얼마나 농도가 나오겠냐 이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발생이 작년 9월 10일이었는데 보시면 저희는 이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나면 전부 다 그 산하기관의 부서장들하고 본부 이제 관계자분들이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그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사고 발생하고 나서 3시간 후에 측정했을 때는 황화수소가 50에서 60 ppm 나온 걸로 딱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코멘트를 한 겁니다. 제가 코멘트를 했는데 뭐냐면 3명이 움직이게 되면 침전으로 유동에 의해서 상당히 발생할 텐데 사고 발생 3시간 후에 50 내지 60 ppm은 생각보다 적은 농도가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혹시 이걸 그냥 들어가서 3명, 4명 막 움직이게 되면 유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재현해서 측정하지 않았으면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60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갔을 때 160, 이렇게 224 이렇게 농도가 나왔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데 특히 여기서 보면 이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거의 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내용이 침전조나 폐수처리장, 집수조 이런 데는 황화수소가 발생을 하는데 산소농도 측정 안 한 걸로만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이건 전혀 내용이 좀 안 맞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경남에서 양돈 농장인데 이건 이제 집수조입니다. 집수조인데 배기관이 있는데 이걸 조종한다고 장화를 신고 발로 건들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나오려고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화수소 가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이제 농장 가서 보시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첩성이 떨어지니까 중심을 잃고 이제 떨어진 거죠. 다음은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이제 건설 현장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갈탄이 위험한 줄은 알아요. 수십 년 동안 이제 갈탄 겨울철에 동절기 작업을 할 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나서 이제 양생을 하지 않습니까? 보양을 한 다음에 양생을 하는데 하도 이제 갈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갈탄이 위험한 건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친환경, 친안전에가 나온 게 뭐 숯탄, 대나무 숯, 뭐 야자수, 뭐 코코넛 탄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모든 물체는 연소가 되면 CO가 발생하잖아요. CO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히 이 난 게 전부 다 뭐냐면 메이저 건설사에서 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 근로자는 아니고 협력업체, 이제 하청업체에서 이제 뭐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그 양생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사망사고가 많이 나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숯탄, 점화후 숯탄 보충 작업으로 하루 들어갔다가 사망한 케이스 오늘 되겠습니다. 그 양생 이제 보양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보양천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양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이제 숯탄 난로에 보면 여기도 보면 0.4% 정도 약간의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보면. 근데 0.4%면 4,000 ppm입니다. 상당히 많은 농도죠. 퍼센트 얘기하면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농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긴 아까. 근데 보통 보면 이것도 이제 이론하고 안 맞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뭐냐면 2,000 ppm은 돼도 사망한 걸로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조사 나가서 해보면 1,000 ppm 정도만 되면 거의 다 사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장하고 이게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들 이론하고. 이건 다음은 이제 코코넛탄. 똑같기 때문에 제가 요거 이제 책에는 하나만 제가 넣었는데 코코넛탄도 똑같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에서 300 ppm 정도 나온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거 야자 열매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 ppm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김포에서 발생한 사례. 여기는 이제 대나무수 사고 난 사례. 그 모든 게 이제 예외가 없다는 거죠. 연수하게.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요즘에 이제 또 그 열풍기랄지 발전기를 해가지고 또 양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발전기에는 가솔린이 들어있고 열풍기에는 이제 등유 같은 걸 쓰거든요. 똑같이 나와요. 이것도 거의 한 1,000 ppm 정도 나옵니다. 이때 이제 양생이 잘 되는지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한 분이 쓰러진 거죠. 경기도 광주 제2영동고속도로 교각 상부
양생하다 사고 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CO로 가장 많이 사고 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맨홀에 양수 작업할 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퍼내야 할 거 아니에요, 물을요. 그때 여기 연료 보충하러 들어갈 때 사고 나는데 불안전 요소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사망사고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2010년도 제가 그 수원에 근무를 할 때 용인에서 119에 대민 지원을 나갔어요. 119에서. 대민 지원을 나가가지고 그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소방관분이 사망한 그런 케이스도 있죠. 질식죄에 관련해서 시사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직업건강분야의 유일한 중대재해입니다. 직업병은 10년에서 30년 뒤에 이완되지만 질식죄는 수초에서 수분 이내에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있고 특히 민간위탁이나 안전보건 건설 전문기관 같은 데가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나가는 요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학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재조사를 할 때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만 조사를 나가잖아요. 정보가 많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식사고는 보면 작업 장소만 다르지 작업 내용은 똑같다.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매일 장소만 다르지 작업 내용은 똑같다는 뜻이 문제고요. 또 반복해서 계속 발생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30년 동안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장비가 거의 다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니 교육도 안 되죠. 이게 위험성을 인지를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단에서는 금년도 제가 속해 있는 경기지역본부 관내가 제일 전국에 넓고 질식재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질식재 예방 원콜 서비스라고 그래서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9월 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원들이 나가서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나가서 측정 장비에 대한 사용 방법이랄지 교육 이런 거 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행안부 예규 규정을 해서 밀폐공간 작업 시행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발주공사 할 때는 이걸 이제 안 들어가면 발주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행안부 예규 이거 제출 의무화할 때 그 코시아 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 지침을 참고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평가표에 보면 여러 가지 밀폐공간 허가랄지 산소미 유해가스 측정을 할 때 평가에서 OX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기, 그다음에 보호구 사용하는 거랄지 응급처치,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공기관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는 좀 더욱더 활성화가 될 텐데 그 질식재 예방 장비 이걸 이제 무상으로 대여해서 활성화되도록 지금 현재는 한 5일 정도 이렇게 대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고위험 개선이랄지 크린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화재 폭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어떤 건 전액 지원, 어떤 건 70% 지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좀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게 상당히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 아마 이제 좀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장 접점이 많은 안전보건 전문 기술 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특히 이제 안전이든 보건이든 건설이든 그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질식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제 지자체 용역 발주 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사용법은 아까 동영상이랄지 아까 교수님이랄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근데 이제 측정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보면, 이게 이제 작년에, 아니 2018년도에 울산에 있는 이제 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건데, 여기는 질식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업장이에요. 왜냐하면 송기 마스크하고 안전대까지 있고 측정 장비도 다 있어요. 있는 사업장이었는데 이분이 총맥 교체를 해서 반응기 내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질소가 이제 충전된 상태, 꽉 찬 상태입니다. 충전을 이제 하고 나서 휴식을 하려고 올라오시는데 다 와서 그 반응기 밖으로 나와서 이거 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3분의 2 정도 올라올 때 벗었어요. 호흡을 하는 순간 질소가 꽉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1.6에서 1.9%잖아요. 호흡하는 순간 바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망한 케이스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의 필요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측정을 할 때 상중하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2.5m 깊이에서는 산소가 19.6인데 1m 더 내려가니까 산소가 1.3이더라 이거죠.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침전물에 그 체기관이 닿으면 펌프로 가동되기 때문에 장비가 망가질 수 있지만 그럴 정도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상중하로 측정을 해야지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잠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